여기서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무나 쳐도 네, 아무거나 그냥 요 화면, 네모난 가로 화면 아무데나 손을 터치하면 이게 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화면이 이제 측정을 준비한 화면이고 여기서 시작하기 누르면 시작이 되는 거고, 자 동영상 찍으시는데 여기 사용 설명 누르면 여기서도 설명이 돼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시작하기 누르고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음성으로 나와요. 음성 듣고 따라 하시면 돼요.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뭘로 인증할 거야? 난 휴대폰 끝자리를 인증할 거야. 휴대폰 번호 누르시면 얘가 또 물어보잖아요. 휴대폰 끝번호 4자리.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테스트 등록을 다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로 해요, 얼굴로 해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로그인해 있으면 이렇게 등록 화면이 바뀌어요. 테스트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을 테스트로 해가지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 어르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함태수인데 함태수로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함태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고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요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장비가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고,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면 장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의미. 일단은 표출을 해줘요. 요게 이제 측정이 시작되는 화면. 자, 세 가지를 측정을 하죠. 자율신경 산소 포화도 측정하기, 혈압 측정하기, 혈당 측정하기. 각각 측정하고 싶은 항목을 누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측정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1분 10초, 요게 한 1분. 혈당 측정하는 게 조금 뭐 피 빼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10분 미만이면 한 사이클을 다 측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왕 앉으신 김에 어르신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측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럼 나는 이제 측정을 순서대로 그냥 쭉 하시면 돼. 그리고 밑에 인지선별 검사에 돼 있는데 이건 결과 입력으로만 돼 있어요. 인지선별 검사가 뭐냐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어르신들 인지기능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항목이 그게 있는데 그거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님들은 측정하려면 요것만 써야 되죠. 자 설명돼 있죠. 측정하기 눌러. 그리고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게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뚜껑을 열면 여기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고 센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요거 가지고 자율신경이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요거 끝난 다음에 받을게요. 측정하기를 딱 눌러. 측정기에 손가락을 넣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으로도 나오고요. 손가락을 뭐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화면에 다 나와요. 어떤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손이죠? 왼손. 왼손. 왼손 검지. 왼손 검지를 집어넣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피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왼손 검지인데 여기에 손톱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두꺼우시면 빗을 투과해가지고 신호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투과율이 떨어지겠죠. 손톱이 아무래도 두꺼우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시면 돼요. 근데 새끼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은 너무 굵거나 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 그리고 간혹 여자 어르신들은 또 매니큐어,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칠해요. 그러면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칠하고 측정하면 그 데이터는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는 측정된 결과값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결과치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림 집어넣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음성은 한 번밖에 재생이 안 되지만 써 있잖아요. 측정기에 손가락을 놓고, 이게 측정기니까 손가락을 놓고 다음.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기 버튼을 준비가 눌러주세요. 되셨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센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이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준비가 됐어? 시작하기 누르래요.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측정을 시작해요. 측정하는 측정도 동안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바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잘 들어온다고 인식되면 시간이 역으로 계산돼서 70초의 역으로 계산 나오고요. 주의사항 제가 얘기했잖아요. 측정 중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신호가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는 게 정상적이지. 말을 안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요런 신호들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서 하니까. 그리고 이 초록색이 사실은 쭉 일자로 찌글찌글하게 가야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 위아래로 막 튀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앉아서 참트죠? 해야겠네. 네, 앉아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지고 측정 막 튀죠? 이렇게 이상한 신호들이 섞여서 들어가면 결과할 때 여기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나와요. 이렇게 점수가. 결과를 자. 확인해 주세요. 이거 처음 한번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은 계속해서 이상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어르신들 가만히 안 떨려.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숙달이 되실 어서 오세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상 신호들이 잡힐 거예요. 아까 제가 이상 신호가 나오면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이상 심박수. 이상한 신호가 잡혔다는 의미예요. 이게 0으로 돼야지 제대로 잘 측정이 된 거예요. 아, 0으로. 예. 그래야 이게 0으로 돼야지 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지. 지금 이상 심박수 18번 나왔는데 뭐 나쁨 좋은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상한 신호들이 섞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분석할 때 그 신호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좋고 평균 심박수가 좀 125회 1분 동안 125번 뛰는 거예요. 사실 정상인 60에서 90 정도가 뛰는 게 정상인데 심장이 빨리 뛴 거죠.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만큼 심장이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심박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좋고 산소 포화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액 안에 있는 산소의 양 대부분 다 정상으로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게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그 증상 초기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 떨어지는 경우 있고 폐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떨어지는 경우 이 산소 포화도는 119 부르면 제일 먼저 손가락에 끼는 거예요. 119 딱 타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고 예. 아까 정상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점수는 다 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매우 나쁨이잖아요. 요거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요 두 가지는 뭐냐면 아까 센서를 측정하면 초록색이 있었고 혈관을 보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위에 뭐 심박 변이도라고 해가지고 심박 변이도 뭐냐면 심장 박동의 변화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심장 박동은 뭐냐면 그럼 여기서 문제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게 좋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시간차들이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부자 같은데. 나는 일정하게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일정하게 뛰는 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자율신경은 뭐냐면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얘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해줘요. 아, 만약에 옆에 불나면 선생님이 옆에 불난 거 딱 보고 아 심장 빨리 뛰어 이렇게 명령 안 하잖아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위급 상황이니까 심장 박동수를 조절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 심장이 빨리 뛰면 뭐죠? 피가 빨리빨리 공급되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었어. 위급한 상황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일정하게 뛴다? 그럼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기능들이.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겨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라는 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받고 기본적인 대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잠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불면증이 온다거나 잠을 잤는데도 뭐 피곤하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하죠. 몸이 아파서 왔는데 원인을 몰라. 그럼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많이 하세요 요즘은.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서 또 처방을 해주시죠. 균형도는 뭐냐면 자율신경 안에 두 가지 신경이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인데 거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자율신경 치거나 핸드폰에 자율신경 치면 설명 잘 나와요. 교감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신경이고 부교감은 회복과 이완. 지금 낮 시간에 선생님들 움직이시고 저도 막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교감이 막 올라가요 스스로. 그리고 낮에 썼으니까 저녁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러면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낮에 에너지를 썼으니까 스스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균형도는 이 두 개가 5대5가 아니죠. 항상 움직이니까 대부분 불균형으로 나오세요. 혈관 단계 1분 10초 동안 측정을 해서 각각의 혈관의 총 구분은 1단계부터 7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의 파형이 얼마나 잡히는지 2단계 파형이 얼마나 잡히는지 대표하는 파형이 몇 프로 잡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파형이 제일 많이 잡혔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분이 2단계 파형이 제일 많이 나오면 2단계 파형. 그런데 이거를 항상 측정할 때마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즈로 계산하는 거 어떤 때는 49%, 50% 경계에 걸려 있으면 단계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한 10번 정도 측정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계가 나의 혈관성 정도 상태 되네? 라고 그냥 인지. 이건 스크리닝이지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분 10초 동안 측정하면서 심장에서 이쪽까지 이쪽의 혈류의 흐름을 혈관 단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가이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칼로 딱 잘라가지고 단면도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호를 잡아내는 원리고요. 그 보통 몇 단계가 나와요? 그건 모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죠. 1단계는 정상이다. 어디까지? 4단계까지 정상, 3단계가 정상, 4단계 주의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있어요? 이렇게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누적 결과를 눌러보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산소파도 정상범위 아까 써있던 거 보이고 이 사람은 누적 결과가 이렇게 점으로 찍히죠. 누적 결과. 11월 21일 날 측정한 거, 2월 11일 날 측정한 거, 2월 19일 날 측정한 거 이렇게 나와요. 꺾은 선을.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사람은 3번 측정한 거예요. 이 장비를 로그인 해가지고. 혈관도 마찬가지. 2단계 나오다가 오늘 1단계 나온 거죠. 자, 여기 혈관 그림 볼게요. 1단계, 7단계. 1단계는 깨끗하잖아요. 7단계 노폐물이 좀 있다고 직관적으로 설명 그림으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 괜찮겠죠. 4단계부터는 주의. 6, 7단계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측정하면 6단계, 7단계 많이 나와요. 노인네들이 80년 동안 쓰셨잖아요, 혈관. 그분이 1단계 나온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단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노화 상태인데. 혈관은 태어나자부터 노화 시작이라고 보면 돼. 응애할 때부터. 1단계는 거의 그냥 10대 정도의 혈관, 2단계는 한 20대, 3단계는 한 30대, 4단계는 한 40대. 그래서 주의라고 문구가 떠요, 4단계. 저희가 나이도 봤을 때 40 정도 되면 건강에 신경 쓰고 주의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6단계, 7단계 뭐예요? 60대, 70대 정도의 혈관. 근데 어르신, 여기 측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80 넘으신 어르신. 그렇죠. 다 안 좋게 나오세요. 나쁨으로 나와요. 그럼 그분들은 만성질환도 있고 하면 정말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조심하셔야죠. 선생님들 저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알려주시죠? 읽어야 돼요. 그림을 괜히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커프의 위치랑 심장의 위치가 일자로 맞아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집어넣으면 내 심장 위치가 저거 집어넣은 거랑 일자로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측정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손을 만져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에 팔꿈치가 밀착이 돼야 돼요. 이게 밀착이 돼야지 이게 전원을 넣으면 감기는데 커프인데 커프가 상완이 여기에 딱 감겨야 돼요. 대충 집어넣으면 여기 감기겠죠. 그러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주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정을 취하고 팔소매는 걷지 마세요 돼 있고 안정을 취한다고 측정하라고. 병원 가면 좀 안정을 취하고 측정하잖아요. 막 뛰어와서 바로 측정하면 혈압 높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이상 측정해서 안정된 혈압인지 확인해 보세요. 2번 측정해서 평균값이 내 혈압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 측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뒤에 보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랑 낮게 나오는 경우, 낮게 나오는 경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오줌을 참고 측정하셔도 되고요. 1시간 내에 보시면 커피 흡연 해도 높게 나오고요.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 밖에서 바로 뛰어고 와서 측정하면 당연히 혈압이 높겠죠. 혈관의 압력인데.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를 이걸 안 놔두고 이걸 놔뒀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요. 어르신들 돌아가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것 그래서 이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빙글 돌아서 넘어지셔가지고 살짝 다치시고, 아, 내가 구주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설치한 대로 전화하시죠. 시청으로. 아, 시장님 찾아가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난리예요. 네. 자세가 정자세겠죠? 앞에 보고, 손 집어넣고, 네. 손은 위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먼저 이걸 누르고. 혈압 측정기에 오른팔을 넣고 오른팔 시작 넣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시작을 누르든 여기 시작을 누르든 상관없어요. 누르면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측정을 시작해요. 혈압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잠시만 측정하시는 분 기다려주세요. 계세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허리 고객님께서는 세우고. 정밀한 상향 가압식 혈압계로 검사하고 계십니다. 끝나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440, 101이 여기로 넘어가요.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자동으로. 왜 그리고 혈압이 높아요? 최저 혈압 옷 두껍게 입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하나 자. 물어봐요. 최저 혈압이 90 이상 나는 계속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거? 120에 80이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판단을 못해요. 아, 자,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혀요. 아, 점도 제일 많이 찍힌 데가 내 혈압의 단계겠죠. 누적 결과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잘하면 이것도 혈압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겠죠. 그게 나의 혈압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성질환은 관리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 어르신들 약만 드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 약 먹으면 끝. 혈압도 약 먹으면 끝.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하세요. 맞아요. 약만 먹으면 다 된다고. 만성질환은 평상시에 관리하고 평상시에 약을 먹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혈압도 약을 먹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르신들은 약만 타려고 병원에 가서 한 번 측정하고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수첩을 주는 이유가, 약을 드시고 수첩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혈압이 희한한 게 그 하얀 가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하얀 가운만 보면, 의사들만 보면 어떤 분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어떤 분은 또 혈압이 낮게 나와요. 긴장을 하시거나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의 데이터들을 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냥 다 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보건지도 담당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고칠 수는 없지만 관리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병이잖아요. 요게 혈당 측정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파우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혈당 스트립은 보통 300회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 다룰 때 몇 개씩 줬어요? 300회 6통씩. 6통씩이에요? 예. 이거는 버려도 되는데 이거를 4월 6일까지. 근데 26년 사용 기한이고요. 뚜껑을 따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3개월 안에 소비해 주시면 돼요. 하나에 50개 들어있거든요. 50T. 요게 혈당 검사지. 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알코올 솜이 있어요. 수압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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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50개 들어있죠. 요게 이제 혈당 검사하는 거고, 침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요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체열침. 안 쓰잖아요. 네, 요거 쓰실 필요 없어요. 요거 해가지고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따고 침 꽂고 쏘고, 원칙은 침이 돌출돼 있으니까 동그란 걸 다시 끼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집에서 할 때도. 그리고 집에서도 혹시 이게 빠질지 모르니까 페트병에 많이 버려서 잠가서 버리시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근데 여기 경로당은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이걸 못 써요. 못 주지. 왜냐하면 침을 찔려서 피만 나면 상관이 없는데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찔리니까. 그래서 요걸 안 쓰고요. 일회용 안전 난셋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여기 앞에 돌출되어 있는 거를 돌리면 빠져요. 돌려서 빼면 돼요. 빠지고 이게 준비가 된 상태. 요거 안쪽에 보시면 침이 있고요. 뒤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에 누르면 나가는. 근데 침만 안으로 매립돼 있고 이걸 꾹 누르면
힘 때문에 스프링이 작용해서 침이 나와서 피를 내고 다시 침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찔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 내는 행위는 선생님들이 외교 선생님 대신해 주면 안 돼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대고 여기다 여기 피 낼 때다 대고 꾹 누르면 돼요. 꾹 그럼 틱 소리 나죠? 빼면 이렇게 피가 나와요. 있다고. 네. 피가 나오죠? 원래는 좀 손에 마사지를 해주고 피가 잘 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자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렇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하려면 순서는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그걸 먼저 꽂아놔야 그쵸? 되니까. 네, 저는 뭐 많이 했으니까 피 내는 거 보여드리려고. 자, 이런 거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혈당 측정기를 누르면 혈당 측정을 밥을 위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식사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뭐 블루투스 해가지고 쭉 뭐 페어링 되는 기계들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준비가 되셨으면 그리고 다음 화면이 버튼을 바뀌어요. 눌러주세요. 요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집어넣으래. 하얀색이 앞으로 와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요게 검은색이 세모 뾰족한 게 끝. 이렇게 집으면 켜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살짝 집어넣으면 띡띡하고 전원이 들어와요. 뭘 눌러서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검사지를 집어넣어야지 전원이 들어와요. 빼면 나중에 꺼져요, 이렇게.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다 됐죠?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다음. 혈당 그러면 수치를 그때 드린 후 피를 내란 수치를 얘기예요. 반드시 뺀뒤 확인 채우라고 버튼을 피 났잖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워서 여기다가 딱 대면 얘가 빨아들여요. 무사히 이런 식으로. 띠띠띠 나오죠? 3, 2, 1 하면 99. 이게 제 혈당 수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혈당 수치를 확인했으면 반드시 스트립을 빼고 확인을 누르라고. 그럼 얘랑 연결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99라고 찍혔던 게 요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결과는 식전 혈당 정상입니다 하고 나와요. 이걸 안 빼고 누르면 소용없다. 네, 안 빼고 누르면 네. 여기 0으로 찍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피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떠요.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피를 다시 낼 수는 없으니까 지우고 99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무선 방식, 블루투스 방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어요. 네. 얘네들은 끊어질 염려가 없는데 얘만 그래요. 그리고 화면도 아까 혈당 측정하기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걸 빼야지 작동이 된단 말이죠. 그쵸? 이거 빼고 그러면 이렇게 나가요. 저장 그 일단 어르신 됐고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성한 넘어가. 곡을 선택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올해부터는 수기로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수기로 작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예. 여기 본인 신청자의 관계가 옆에 서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대신 써드릴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서명은 서명만. 본인이. 그리고 여기 앞부분이고 몇 장 해놓으셨네요. 여기는 요거는 제가 수거해서 뒤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한다 똑같이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여기다 서명. 경로당명 주소도 상관 필요 없어요. 경로당명 필수 빨간색으로 된 필수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경로당명, 본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밑에 비상연락처 보호자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보호자가 하는 거라 그냥 형식만 이렇게 돼 있지 그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의서 먼저 쭉 작성하시고 시간 내서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었어요. 등록하기가. 그러다 보니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숨겨놨잖아요. 왼쪽 하나 둘 셋 넷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네. 때리면 돼요? 여기를 끝에 이렇게 치시면 예,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안 나오면 계속 치시면 돼요. 그럼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요것도 요 내용이에요. 보실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위에도 필요 없고
아까 요거는 그냥 관리자 비밀번호 1, 4개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건드리셨다가 잊어버리면 로그인이 안 되니까 그냥 1, 4개로 나누시면 되는 거고 사용자 등록이랑 사용자 수정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사용자 등록 그럼 여기 또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1, 4개 치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회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지금 키보드 없잖아요. 화면이 그 핸드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딱 터치를 하면 밑에 가상 키보드가 딱 생겨요. 여기에서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조, 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하면 끝에 백스페이스 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간혹 어르신들 핸드폰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전화밖에 없다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앞에 6자리는 그냥 뭐 0000 집어넣고 뒤에 4자리만 집 전화번호로 넣으시면 돼요. 그럼 비밀번호가 되잖아요. 핸드폰 번호에 그 양식에 맞춰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어르신들이 있으면 여쭤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저질환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라고 입력하는 게. 그쵸? 여기에는 없잖아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놔두고 요거는 모르니까 없음으로 하고 놔두고 여기서 얼굴 인식하지 말고 다음을 누르면 돼요. 여기를 요거 하지 마시고 다음 누르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29 자릿수가 틀렸네요. 7자리네요. 그쵸? 앞에 010, 2923, 7자리 이렇게 나와요. 형식이 틀렸다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상세주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비상 연락처 나오게 돼 있는데 기본이 동의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해제해 주시면 돼요.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해제하고 나머지는 작성하신 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완료.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고 전대 여성으로 돼 있잖아요. 생년월일 다 맞고 확인. 안녕하세요. 그럼 됐어요. 행복이어요 스마트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정. 제가 잘못 넣었잖아요. 그리고 기저질환도 입력을 안 했잖아요. 자, 제가 좀 까칠한 거. 그걸 몰랐어. 그렇게 들어가는 자, 거. 사용자 수정 누르면 여기 등록된 분이 출연해요. 저 컴퓨터에서 여성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면 돼요. 필요 없는 건 지울 수도 있고. 남자 다 3개 선택했어. 그리고 다음 됐죠? 한 번 더 확인하고 완료. 그러면 수정이 돼요. 남성으로 바뀌어가지고 확인 누르면 수정한 데이터가 안녕하세요. 있어요. 행복이어요 확인해볼까요?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사용자 수정 1111 확인. 함태수 남성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수정 다시 들어가 보면 기저질환 다 선택돼 있고 수정이 돼요. 저걸 지우려면요. 어떤 거요? 금방 입력돼 있는 거. 이거? 입력돼 있는 거. 입력? 여기서 내가 요거 이 사람 날리고 싶다? 예,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회원 삭제. 회원 삭제가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놓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경로당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삭제하기. 아 삭제하기가 있다. 네. 그 저기 집 전화번호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옵니다. 그러면 삭제됐죠? 네 삭제. 네. 그러니까 자릿수만 맞히시면 돼요. 집전화 뭐 여기 051인가요? 04일. 041하고 번호가 자릿수가 안 맞잖아요. 핸드폰은 010, 29, 23 앞에 7자리. 그 7자리는 그냥 0으로 때려 넣고 뒤에 4자리만 집번호는 4자리 똑같잖아요. 그것만 집번호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마지막 뒷자리만. 요쪽이 이렇고요. 요쪽도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보는 건데 다른 것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여기 서버 데이터라는 거 보이죠? 테스트에서 여기 서버 전송 0을 뜨면 저쪽으로 안 날아갔으면 숫자가 있는 안 날아가면 X 표시돼요.